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세종 FM 98.9MHz 와우 라디오 앱을 통해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곡 듣고 올게요. 님스가 부릅니다. 소문.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는 나는 먼 나쁜 놈 밝힌 놈 별소리가 다 나와 제3자는 왜 껴들어서는 쟤 맞아 나 맞아 왜 자꾸 편들 가리는 건데 내가 잘못한 건 또 없니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또 일이 커져버려 들어봐 한마디 말할 텐데 네가 믿건 말건 간에 한마디만 말할게 그 소문 때문에 내가 어떻든 말든 다 친구였잖아 전부 좋았었잖아 그 말들 때문에 깨질 사이였다면 그냥 날 떠나가 변명 따윈 하지 않을 테니까 오가는 말들에 의해서는 쟤는 뭐 나는 뭐 말이 오가면서 과장이 돼 나의 OLD의 얘기를 하면 언젠가는 나의 말들이 또 변명이 돼 네가 알고 있는 게 없니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또 말이 과장이 돼 들어봐 한마디 말할 텐데 네가 믿건 말건 간에 한마디만 말할게 그 소문 때문에 걔랑 어떻든 말든 다 친구였잖아 전부 좋았었잖아 그 일들 때문에 깨질 사이였다면 그냥 날 떠나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테니까 소문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전하고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남은 하루는 더욱더 좋은 소문만 가득 듣고 싶고 하고 싶은 욕심쟁이 말랑말랑 그림책의 DJ 미니미 김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끔은 소리소문 없이 평안한 세상을 기대하는 말랑말랑 그림책의 DJ 도토리 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먼저 하는 편일까요? 가장 먼저라. 네모난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람을 먼저 끄고 커튼을 걷고 거실로 나오며 헤이 클로버 오늘의 뉴스 알려줘 또는 오늘의 날씨 알려줘 라고 하고 있어요.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29도를 웃도는 날씨 탓에 주로 심신이 안정되는 뉴에이지 음악도 듣고요. 아침에 먼저 눈을 뜨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초록창에 검색을 하거나 단톡방에서 어떤 일이 올라왔는지 사진이나 스크랩 뉴스를 통해 잠을 슬슬 깨우는 편인데요. 그리고 인증하는 게 있는데 아침 준비 전에 살짝 엄청 짧아요. 그때 짧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운동 완료.
아침 운동으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미니미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도 하고 왔나요? 네, 그럼 당연하죠. 아, 모닝 루틴을 알차게 보내시는군요. 네, 부끄럽지만 숨쉬기 운동을 제하고 유일한 운동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알게 된 일을 먼저 누군가에게 알리는 일도 있지 않아요. 이건 내가 먼저 알았다.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게 되더라고요. 가끔 그럴 수 있죠. 뉴스와 화제,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누구보다도 빨리 전하는 미니미님의 부지런한 아침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럴 때 너무 짜릿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멀리 알리고 싶지 않고 나만 알고 싶은 꼭꼭 숨겨두고 싶은 비밀 같은 소문 이런 것도 있게 돼요. 이미 다들 알고 있겠지만 사람 감정 참 얄궂죠? 네. 아니, 너무 소중해서 나만 알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게 알고 있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이를 표현하지 못해 답답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은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 중에 혼자만의 비밀을 끙끙 앓고 있는 주인공들 떠오르는 책이 있을까요? 끙끙끙 앓고 있었던 주인공. 자, 일기예보를 꼭 확인하고 외출하는 망고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나에게 비밀이 있어 라는 그림책이 생각이 나요. 진짜 오늘도 비가 내리네요. 비가 오면 정말 안 되는 절대 비밀이 있거든요. 절대 비밀을 갖고 있는 나에게는 비밀이 있어. 제목부터 비밀스러운 책 기억할게요. 저는 신라 48대 경문왕의 귀에 얽힌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가 생각나는데요. 왕관을 만들었던 직공처럼 대나무 숲에서 크게 소리쳐 비밀을 말하고 싶은 경험. 입이 간질간질 속이 답답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알고 나면 큰 비밀이 아닌데 왜 숨기지? 그런 것도 있겠고요. 임금님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싶은데 짐은 신의 계시를 받아 귀가 길어 특별히 백성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게 준비된 왕이다. 그래서 왕관도 그렇게 길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다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오늘 주인공은 당나귀귀를 가진 여러 임금님들의 이야기를 보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 현명한, 제가 보기에는 현명한 겁니다. 다르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현명한 임금님 이야기를 할까 해요. 문학동네 출판 노인경 글 그림의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입니다. 아,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책의 시작이 참 재미있어요. 잠시 책을 보면 누구보다 강인했던 1대 왕은 왕관이 너무 커서 고꾸라져 죽었습니다. 활발했던 157대 왕은 왕관이 떨어지는 바람에 새끼 발가락 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았던 440대 왕은 자신의 모습을 보자마자 어머나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전 왕들의 일기를 덮으며 444대 사자가 좀 재밌죠. 마침내 그 왕은 결심을 했답니다. 에잇, 이 깎기가 뭐라고. 내용은 짧지만 444대 왕. 세월이 엄청 길게 느껴지는데요. 1대 157대 왕은 왜 이렇게 큰 왕관을 썼을지? 440대 왕은 자신의 모습에 왜 놀라 심장마비가 왔을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아니 이전 왕의 일기를 읽어본 444대 오늘 숫자가 많이 나오네요. 현명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444, 444대. 전의 기록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심하는 모습에서 다른 방안을 생각했다는 것의 현명함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용기 있는 모습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한다면 다르다고 놀림거리가 된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뭔가 실행을 하는 그 용기 있는 모습을 해볼 필요가 또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어렵죠. 그렇게 쉽게 하기는. 예전의 왕들도 그런 것이 어려워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남들과 다른 점들을 가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남의 말 쉽게 하는 사람들은 좀 무섭기는 해요. 저도 그래요.
소문으로 들었소라는 말이 아니 추측하여 말하고 와전되어 말해주고 이런 습관을 고치기 위해 우리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작은 실천으로는 또 무엇이 있을지 저도 핑 하고 던져봅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강민수가 부릅니다. 님들 귀는 당나귀 귀. Hey, gotta go hard, you know. Get on, get on, get on, get on. 들은 말들이 많아 손님 보는 게 자꾸 꺼려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누군가의 비밀로 그래요. 형의 뒤담아줘 친구 곁에 또 바람만 보이는 데서 나랑 님도 욕할 거니까 Go babe 축하드려요 머리 바꿔서 어린애들 상대로 저축은 하나는 익숙해요. 얘기는 두고 도는 법 언젠가는 다 퍼질 건 내게 또 얘기하면 생선 가게 고향에 맡긴 거 헐레리 꼴레리 너의 비밀부터 말해줄까 헐레리 꼴레리 난 모든 걸 알고 있구나 힘들기는 당나귀 다라다라 내 표정이 아무도 몰라 울고 있어 배지만 입이 찢어져 못봐 혹여나 친절을 바라지만 난 나밖에 몰라 입이 가벼워 언제 터질지 몰라 CNC I'm gonna go 걔네들 꼼거리 내게 막 주저를 듯한 생에 남이라 아무리 건들게 돼 본인들 때문에 머니백 제발 저래 아무것도 못하는 네 꿀이 제 꿀이 돼버려 내 거래 든 주머니 속에 남기는 둥거리도 마치 더 털어내 헐레리 꼴레리 너의 비밀부터 말해줄까 헐레리 꼴레리 모든 걸 알고 있구나 힘들기는 당나귀 다라다라 힘들기는 당나귀 힘들기는 당나귀 문지기 문열어라 적기 전 놈이 궁금하냐 자리 잡고 말해주마 문지기 문 열어라 어떤 놈으로 읊어주랴 결국엔 다 들고 돌아 니들 모두 다 똑같구나 나를 깨면서 뛰들어서 모습을 다뤄 바람을 했다면 전체승가 무식하노 시시에 맞춰 마녀 사는 게 버릇터 아무나 보고 언젠가 화들 오를 거나 난넌 그래 죄다가 저 아마추어들이 너무 많아 남다르게 애교 스타일러 등장시 난 보고 해 굳이 불멍님이 다를 삼아 배볼 비밀은 없다 싹 다 너 힘들기는 당나귀 청취자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셨나요? 그 생각의 짐을 다음 책 같이 삽시다 좀으로 한 스푼 덜어드릴게요. 생각의 짐을 덜어주는 그림책 좋아요. 반가운 책이네요. 길벗 어린이 출판 하수정 작가님의 책이네요. 네, 작년에 만난 책이고 너무너무 좋아서 언제 소개할까 했는데 드디어 오늘 소개하게 되었네요.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는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요. 여러분은 비둘기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토리님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평화! 비둘기 저 뭐라고 하려고 했을까요? 저 시는 비둘기처럼 다정한 노래가 생각이 난 거죠. 네. 제가 대본에 골뱅이를 8개를 해놨는데 이걸 함께 하는 책으로 하고 싶으셨는데 맞추려고 하셨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냥 이거 의미 없이 그냥 몇 개 개수를 넣은 건데. 맞아요. 네. 비둘기 하면 평화가 떠오르죠. 그렇죠. 그림책 속의 주인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미지를 등장인물에게 심어주었어요.
소문에 의해 비둘기가 세균을 옮기고 여기저기 똥을 싸서 피해를 준다며 어른과 아이들이 비둘기에게 돌과 담배꽁초, 아이들은 장난감을 던지는 장면이 보여지는데요. 네, 그 페이지 볼 때 좀 마음이 좀 아프면서도 안타깝고 그랬죠. 결국은 비둘기는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 야생 동물입니다. 라는 현수막이 내걸리자 비둘기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집니다. 과연 비둘기만 사라지면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날까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관심이 대상이었던 것들이 사라지면 사람들,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게 되는데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대신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그 유해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비둘기들에게 어떠한 해로움을 우리가 받았고 같이 살아가야 할 방향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비둘기가 유해하다는 정보가 없는데도 우리는 와전된 시선으로 비둘기를 몰아냈던 것 같아요. 좋아요. 타인이 또는 사회가 정해준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같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질문이네요. 그 질문에 살짝 더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더 해볼 수 있는 알퐁스 도데글, 프랭세스 칸칸 그림, 이선호 옮김의 스갱 아저씨의 염소를 더해 이야기 나눌게요. 에릭 바티가 아닌 프랭세스 칸칸의 오려붙인 형식의 그림도 참 예쁘네요. 어쨌든 그 스갱 아저씨의 염소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미니미님에게 어떤 부분에서 눈에 들어왔을까요? 그 부분 잠시 만나볼게요. 어느 날 아침 젖을 다 짜고 난 아저씨에게 염소가 산에서 쓰는 말투로 말했어요. 스갱 아저씨, 이 집은 너무 지루해요. 저를 산으로 보내주세요. 오, 맙소사, 너무하죠. 아저씨는 놀라 소리쳤어요. 그 바람에 젖 짜는 통까지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스갱 아저씨는 염소 옆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세상에 블랑케트, 네가 나를 떠나려고 하다니. 그래요, 스갱 아저씨. 여기 풀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스갱 아저씨. 목줄이 너무 짧았나 보구나. 줄을 좀 더 길게 매줄까? 그건 아무래도 괜찮아요, 스갱 아저씨. 그러면 무엇이 때문에 그러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란 말이냐? 산으로 가고 싶어요, 스갱 아저씨. 딱하기도 하지. 저 산에 늑대가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늑대를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뿔로 받아버릴 거예요, 스갱 아저씨. 그 작은 뿔로는 어림도 없다. 너보다 큰 뿔을 가진 암염소들도 모두 잡혀먹었어. 이 페이지에서 궁금했던 것들이 많았기에 생각나는 것들을 나눠볼까 해요. 블랑케트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스갱 아저씨는 블랑케트의 마음을 알아주었을까요? 만약 내가 블랑케트라면 어떻게 스갱 아저씨를 설득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내 주변의 이야기라면 어떤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그 일은 누구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좋은걸요? 스갱 아저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빠밤. 스갱 아저씨는 염소를 왜 계속 키웠을까? 블랑케트는 언제 행복했을까? 블랑케트와 스갱은 또 어떤 관계일까? 늑대를 만날 것이기에 블랑케트를 산에 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나라면 어떤 이야기로 블랑케트를 설득하려고 할까? 아니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을 만들어가 보니 정말 점점 질문의 산으로 올라가는 궁금해지는 게 많아지네요. 아,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블랑케트를 산으로 보내야죠. 이런 질문이 더해져 이야기 나눌 거리가 풍성해지는데요.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건 정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기며 나의 가치와 타인의 가치, 세계에 대한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소소한 발전을 꿈꿔봅니다. 여기서 노래 듣고 말랑말랑 더하기로 돌아올게요.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염소 4만 원. 너희들은 염소가 얼만지 아니? 몰라 아프리카에선 염소 한 마리 4만 원이래. 싸다. 하루에 커피 한 잔 줄이면 한 달에 염소가 4마리. 한 달에 옷 한 벌 안 사면 여기선 염소가 10마리. 지구의 반대편 친구들에게 선물하자. 아프리카에선 염소 덕분에 학교 간단다. 지구의 반대편 친구들에게 선물하자. 아프리카에선 염소 덕분에 학교 간단다. 학교 보내자. 말랑말랑 그림책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갑니다. 다시 듣기는 세종 FM 홈페이지와 유튜브 세종 FM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말랑말랑 그림책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청취자 게시판에서 말랑말랑 그림책을 찾으시고 듣고 싶은 노래나 그림책을 남겨주세요. 글은 확인하더라도 녹음 방송이기에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말랑말랑 더하기라는 코너로 이어가 볼게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책놀이, 작가의 첫 작품과 뒷이야기, 따끈따끈한 신작과 그림책 관련 다양한 소식과 팁을 더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엔 그림책을 보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볼까 합니다. 그림책을 볼 때 꼭 살피는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을 먼저 보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떠올랐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깜짝이야. 네, 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책 제목, 앞에 표지, 보이는 작가, 출판사, 그리고 뒷표지에서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면지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죠. 저도 그래요. 아니, 서지 정보라고 알고 계실까요? 일부에 소개된 같이 삽시다 좀의 서지 정보에는 저자명 하수정, 발행년 22년 10월 30일, 발행지 서울, 발행처 길벗 어린이라고 나와 있고요. 고요하고 투명한 우주에서 조용히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삐끗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재밌는 그림책을 한 권씩 만듭니다. 라고 작가의 정보말과 작가에 대한 소개들이 들어가 있어요. 속표지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서지정부에서 그림책의 나이를 보고 너희보다 오래 산 그림책인데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서 아이들이 책을 소중하게 다루도록 그림책을 접할 때 이야기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출판 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책을 소중하게 다루는 마음을 책의 나이를 통해서도 알려줄 수 있겠는걸요. 그리고 전 아이들과 책을 읽을 때 책 나이를 확인하고 들어가는데요. 나이가 같은 친구를 만나면 무척 반가워하기도 해요. 맞아요. 너무 반갑고 책에 좀 더 애착을 느끼고 쉽게 다가갈 수 있을 듯해요. 자연스레 기억에 남는 서지 정보의 내용들 이야기 나눠볼게요. 노란상상 양양 작가의 너희 숲으로 하는 책이에요. 아, 양양 작가의 너의 숲으로. 저도 처음 보게 되는 책인데요. 많이 궁금해요. 어떤 책인가요? 한 줄로 설명해 드리자면 도시 빌딩 숲에 사는 아빠 그리고 진짜 숲에 사는 아이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인데요. 서지 정보에 담긴 작가의 말이 너무 좋아서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누구나 자신만의 숲에서 살아갑니다. 아이도 어른도요. 이따금 서로의 숲을 떠올립니다. 너와 나의 숲은 다른 듯 닮아 있습니다. 나만의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기를. 언젠가 우리 숲에서 손잡고 함께 천천히 거닐 그날을 그려봅니다. 나만의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기를. 저는 그 구절이 와닿네요. 저도 이 짧은 부분에서 책을 다 표현해준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는데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림책을 보며 또 다른 맛에 반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듣다 보니까 그 고구마구마를 쓰신 사이다 작가님의 특별한 PR이 생각이 났어요. 살짝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는 세계에서 두 딸의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여느 엄마들처럼 날이면 날마다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제 머릿속 상상과 생각들을 보이게 만드는 일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많이 공감이 가는데요. 아무도 몰라주는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책을 볼 때마다 눈길을 끄는 작가님들 소개도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끝나면 살짝 아쉽잖아요. 우리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네요. 좋아요. 많이 아쉬웠는데요. 네. 책을 보면 누구누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라는 헌사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림책에도 보통 작가님, 가족 혹은 친구, 편집자 등등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이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죠. 시상식에서도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감사함의 대상을 꼭 전하는 것처럼 그림책에서도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그림책 헌사가 있었나요? 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23년 5월 30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여름에 어울리는 과일과 몇 개인지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요. 뭘까요? 여름에 어울린다? 과일? 과일은 수박, 참외, 자두? 그리고 숫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5를 좋아하는데요. 바느질 매듭 지을 때도 이렇게 5번을 갔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5. 오. 제 좋아하는 개인적인. 뭔가 이렇게 맞출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자, 수박은 땡. 자두도 땡. 참외도 땡. 과일은 틀렸어요. 아쉬워요. 숫자는 맞췄어요. 맞추고 싶었는데 정답 알려주세요. 네. 자, 우리나라 6월부터 8월 여름에 나오는 과일인데요. 새콤달콤 빨간 체리가 정답입니다. 나무의 말에서 출판한 빅토리아 파키니 글그림 김난영 옮김 체리 5알 체리 5알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체리 좋아하세요? 없어서 못 먹죠. 네. 체리 5알에는 어떤 헌사가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책 내용은 헌사를 들으면서 우리 상상하면서 이 내용은 어떤 책일까라고 해서 오늘은 헌사만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아주 오래전에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아빠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와 체리나무에 살고 있는 모든 아빠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빅토리아 파키니. 아빠 나무가 체리 나무라. 그 열매를 딸 때마다 아빠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짧은 2줄의 그림책, 체리 5알이 들어있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쵸. 저 이 헌사를 읽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네요.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찌릿찌릿 느껴지고 또 다른 헌사도 많은데 시간상 다 알려드리지 못함이 아쉬워요. 이제는 청취자 여러분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훅 지나치면 놓치는 그림책 풍경 속 여러분만의 그 재미를 찾아보아요. 오늘은 맛보기고 다음엔 다른 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싶어지는데요.
이야기거리 쌓여가고 있어서 다음엔 어떤 이야기 나눠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롤러코스터가 부릅니다. 라스트 씬 듣고 올게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다.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참 후에서야 알았다. 그래 모든 것은 변했다. 변하지 않는 건 없었다. 내가 있는 곳에 너는 없다는 걸 한참 후에서야 알았다. 다행히도 시간은 흐르고 아무렇지 않게 너의 이름을 말하고 이제는 다 지난 얘기라고 큰 소리로 웃어 보기도 하고 나답지도 않은 말을 하고 사람들은 내가 변했다고 그래 모든 것은 변했다. 변하지 않는 건 없었다. 내가 있는 곳에 너는 없다는 걸 한참 후에서야 알았다. 다행히도 시간은 흐르고 아무렇지 않게 너의 이름을 말하고 이제는 다 지난 얘기라고 큰 소리로 웃어 보기도 하고 나답지도 않은 말을 하고 사람들은 내가 변했다고 그러다 어떤 날은 화가 나고 큰 소리로 울어보기도 하고 넌 더 힘들 거라 상상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 이제는 다 지난 얘기라고 큰 소리로 웃어 보기도 하고 나답지도 않은 말을 하고 사람들은 내가 변했다고 그러다 어떤 날은 화가 나고 큰 소리로 울어보기도 하고 넌 더 힘들 거라 상상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 지금 여러분은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FM 공동체 라디오 98.9MHz를 듣고 계십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청취도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소리 소문을 타고 말랑말랑 그림책 2부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가기 전에 우리 일단 멈추기, 의심하기, 질문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소문에 대한 속담이 몇 가지 떠오르는데 혹시 생각나는 속담 있으세요? 도토리 대 미니미 릴레이 한번 우리 해볼까요? 좋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거 없다. 소리난 방귀가 냄새 없다. 나쁜 소문은 빨리 퍼진다. 저 이 소문은 처음 들어봤는데 아, 그래요? 귀 소문 말고 눈 소문 하라. 이건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대본대로 말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서 AI처럼. 네, 그만할게요. 왜냐하면 도토리가 소개할 그림책과 관련된 속담이 금방 미니미님이 말한 그 소문이 딱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소문과 관련된 속담과 그림책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쵸. 우리 함께 그림책으로 술술 풀어봐요. 오늘 도토리가 함께 나눌 그림책의 주제는 미니미가 말한 귀 소문 말고 눈 소문해라입니다. 그 속담이었군요. 실제로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뭐 이런 뜻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정보가 넘쳐 흐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아니 설마,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에이, 오보야 오보, 가짜야. 아니 누군가의 말만 듣고 믿어야 할지 말지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안전에 의한 불안의 소문은 엄청 빨리 쉽게 퍼지고 그 옆에 분위기들을 어수선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요. 깨알 정보인데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는 마음고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라고요. 따뜻해지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예전 기억을 떠오르면 아니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주변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도 모두 집콕 모드로 전환하고 확진자 경로를 보면서 나 거기 지나갔었는데 혹시 나도? 이런 불안한 시간에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맞아요. 확진자 경로를 맘카페에서 정리해 주시는 분도 유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엔 직접 겪어보거나 책으로 정보를 찾기보다는 손쉽게 아이들은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으로 알게 되고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들 말보다 유튜버의 말을 더 믿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저도 전자제품 하나 구매하려고 해도 타인들이 올린 리뷰 후기를 살펴보고 그들을 믿고 덜컥 사는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내 나름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 같아 좀 안타까워요. 네. 맞아요. 나만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거 어려운 건데요. 써본 사람들의 후기를 살펴보는 것도 그렇게 흠이 안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타인에게 강요하게 되는 것들,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 보여요. 네. 아이들의 학원이나 교구 선택할 때 좀 그런 소문을 믿는 경향도 있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 일도 흔히 겪게 됐죠. 소문을 만드는 사람도, 소문을 전달하는 사람도 그 소문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소문의 내용이 험담이고 오해고 거짓이라면 정말 억울하고 힘들죠. 악플도 그런 소문으로 만들어진 거라 씁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지 그림책 보며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그림책 유은실 글, 오승민 그림 2019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판한 나의 독산동입니다. 독산동이라는 곳은 모르지만 그림책 나의 독산동은 알고 있어요. 도토리가 소문과 관련해 소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림책 속 유은실 작가님의 부모님이 해주신 말이 딱 소문에 대처하는 태도를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고 느껴졌다고 할까요?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네,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틀려도 괜찮다. 왜 틀렸는지 알면 된다. 우리 동네는 은희가 잘 알지? 이 다음에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시험지 잃어버리지 마라. 어떤 시험지길래 아빠는 오랫동안 간직하라고 하였을까요? 네, 그럼 그림책 나의 독산동으로 들어가 볼까요? 독산동이 생소하시죠? 그 지금의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쪽인데요. 유은실 작가가 5살 때
초등학교 교사인 아버지가 서울 독산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으셨대요. 그렇게 독산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죠. 산업단지가 있던 곳이었군요. 그래서 표지에 보니까 재봉틀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습이 보였었나 봐요. 네, 레몬 옐로우색 바탕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인데 그 어두운 공장 모습이 담겨 있지만 그 화분에 꽃들도 있고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따뜻해 보이는 옐로우 색이 도드라져 보이는 책 표지를 가진 책이죠. 네, 뒷표지를 보니 인형을 든 귀여운 아이가 보이는데요. 우리 동네는 우리 은희가 잘 알지 라고 쓰여 있어요. 연지에는 빽빽하게 슬라브 지붕의 집들도 보이고 연기도 보여지네요. 네, 은희가 어느 날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오, 은희가 어른이 될 때까지 간직하기로 한 그 시험지인가 봐요. 네, 그 문제의 시험지, 답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제가 한번 문제를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도 같이 풀어보세요. 네,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웃에 공장이 많으면 생활하기 어떨까? 1번, 매우 편리하다. 2번, 조용하고 공기가 좋다. 3번, 시끄러워 살기가 나쁘다. 자, 어떠셨어요? 공장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아무래도 3번이겠죠? 은희는 어떤 답을 골랐을까요? 우리의 은희는 매우 편리하다라고 1번을 골랐고 왜 틀렸는지 모르겠대요. 은희가 사는 동네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네, 은희는 그날 처음 알게 되었어요. 나의 동네가 살기에 나쁘다는 것을.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암만 생각해도 공장이 있는 우리 동네가 좋은데 왜 시험지 답은 시끄러워 살기가 나쁘다고 하는지를요. 은희에게는 그날 하루가 얼마나 길었을지 상상이 되는데요. 편견이 담긴 시험 문제 하나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요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이런 문제 답은 교과서대로 기억하고 저는 3번을 고른 것 같아요. 네,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시험지에 떡하니 공장이 많은 동네는 시끄러워 살기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면 그럼 공장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공장 주변은 나쁘다라는 부정 인식이 생기고 고착화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쌓여 고정관념, 잘못된 신념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장 주변은 살기가 나쁘다.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익혀지고 공장 주변에 사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네요. 은희는 동네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았나요? 네, 은희는 동네에 대한 답을 은희 부모님이 알려주진 않아요. 우리 동네는 은희가 잘 알지. 선생님은 딴 동네에 사셔서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은희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말해요. 오, 이 질문 아빠와 부모님이 해주는 질문 너무 좋은데요. 네. 아빠의 따뜻하고 강한 가르침에서 그 시험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네, 잘못된 소문을 이렇게 내가 보고 느끼고 겪어본 사실을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그림책 나의 독산동을 통해 배워갑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아요. 왜곡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사실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검증이 안 된 소문들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강요한 적은 없는지 잠시 우리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떨까?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위키드가 부릅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 우리는 알았던 그런 세상이 있어요. 모두들 여기 모여 함께 노래 불러요.
위키드 내가 바라는 세상 듣고 왔습니다. 가사처럼 어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지는데요. 그쵸. 도토리는 먼저 손을 내밀면 모두 행복해져 라는 가사도 더불어 귀에 들어옵니다. 오늘은 다양한 이야기로 함께 했는데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흉흉한 소문에서 당당히 에이까지 귀가 뭐라고 왕관을 벗어버린 444대 왕의 현명함을 같이 삽시다 좀과 스갱 아저씨와 염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타인과 관계에서 다름을 받아들이며 이해하려는 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나의 독산동에서 내가 보고 느낀 생각으로 나의 답을 찾아가는 삶의 태도를 배워갑니다. 삶이라는 길에서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시간 속에 스치는 흔적이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그림책과 이야기로 채워질지 기분 좋은 설렘으로 기다려보아요. 세종 FM 유튜브 채널 말랑말랑 그림책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FM 방송 와우 라디오 어플로 실시간 듣기와 유튜브 세종 FM 채널로 다시 듣기가 가능하오니 청취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도토리 미니미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되세요. 용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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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